박혁 칼럼입니다. 아데사냐와 휘테커의 시대가 저물고 현재 미들급의 새 시대를 이끄는 최강자로 불리는 디플래시와 치마F가 오는 8월 17일 UFC 319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육각형 챔피언 디플래시 그리고 초강력 레슬러이자 사드론이라 불리는 치마F의 맞대결이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치마F는 꽤 오래전부터 타이틀샷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도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웰터급과 미들급을 오가며 체중 문제가 따랐고 잦은 컨디션 문제로 인해 타이밍을 놓치며 기회를 여러 번 흘려보내죠. 즉 실력만 놓고 보면 진작에 챔피언 벨트를 한 차례쯤은 둘러써야 할 파이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그는 정상급 파이터인 휘테커를 1라운드 3분 30초 만에 초크로 피니시시키며 결국 확실한 타이틀샷을 손에 넣었습니다. 챔피언 디플래시 역시 스트링랜드와의 2차전에서 승리한 후 더 큰 도전을 원하며 당시 나의 챔피언이었던 페레이라와 싸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치마F가 가장 합당한 도전자라며 우선권을 인정했고 결국 둘의 타이틀전이 성사된 것이죠. 어쨌든 치마F의 커리어를 보면 코스타의 대타로 나선 우스만과 로버트 휘테커를 잡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외 상대라면 미직량, 번즈, 케빈 홀랜드 정도가 있는데 웰터급과 미들급을 오가며 싸운 특이점 외에는 상대들의 클래스가 챔피언급이라 보긴 어려웠죠. 그래서 과연 최상위권 파이터들과 싸워도 통할까 하는 의문이 따라붙었지만 휘테커를 피니시해버리며 스스로가 챔프급임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껏 치마F의 경기가 잡히면 대부분이 그래도 치마가 이기겠지 싶은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디플래시가 되자 치마가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꽤 강하게 든다는 점입니다. 반면 챔피언 디플래시는 말 그대로 미들급의 3대장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휘테커, 스트링랜드 그리고 아데사냐까지 네임밸류 확실한 파이터들을 연달아 잠재우며 미들급의 새 시대를 개척했고 어느덧 3차 방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경기가 임팩트 있었지만 특히 휘테커가 잽 한 방에 다리가 풀리는 장면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죠. 움직임은 투박해 보여도 정타 맞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미들급 새 시대를 대표하는 초강자 2명의 정면 충돌이라 많은 이들이 50대 50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형적이지 않은 타격폼과 리듬, 타이밍, 페이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상대를 파괴해버리는 육각형 챔피언 그리고 다른 한쪽은 미들급의 합입이라 불릴 만큼 극강의 레슬링 스킬을 자랑하는 치마F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플래시가 단순히 테리가 좋은 타격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레슬링도 수준급이며 힘까지 미쳐버린 수준이죠. 즉 치마F가 지금껏 만났던 상대 중 가장 강력한 피지컬과 파워를 가진 파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바닥으로 가면 치마F가 유리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디플래시가 어떤 스킬이든 힘으로 다 씹어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치마F 역시 완력 하나는 UFC 내에서도 최상급이라 이 대결은 그 자체로 기대를 모읍니다. 게다가 초반에 치마F가 마음만 먹으면 디플래시를 넘기는 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디플은 휘테커나 다른 상대들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바도 있으니까요. 특히 디플래시의 타격이 빠른 편은 아니라서 타격 동작 중 타이밍 태클을 노리기 좋은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넘긴 다음에 거기서 끝낼 수 있느냐는 거죠. 디플래시의 사이즈와 피지컬, 레슬링 능력을 고려하면 넘긴다고 해도 그를 제압하고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치는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초반 라운드는 치마F가 가져갈 수 있어도 중반 이후부터는 체력전이 되기 시작하죠. 치마F의 체력으로 5라운드 내내 레슬링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플래시는 힘 좋고 기술 있는 상대와 구르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상대하면 치마F 본인도 훨씬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죠. 결국 피니시를 못 내고 시간이 흐른다면 디플래시가 판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치마F도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처럼 1라운드부터 풀파워 4드론을 하지 않고 챔피언십 라운드를 고려한 전략 B를 준비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타격전으로 간다 해도 분위기는 비슷할 겁니다. 치마F가 레슬링 때문에 타격이 가려지지만 사실상 빠르고 터프한 타격가기도 하죠. 그러나 장기전 경험이나 운영 능력 면에서는 디플래시가 확실히 우위입니다. 즉 타격전에서도 디플래시 쪽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오히려 디플래시는 치마F가 초반에 에너지를 다 써주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전으로 끝나면 치마F 승. 하지만 초반 피니시에 실패하고 라운드가 길어지면 디플래시의 경기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치마F가 체력 안배를 해도 종합적인 운영 면에서는 디플래시 쪽이 조금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들 디플래시를 똥입만 센 파이터로 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인 파이터입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도 뛰어나서 5라운드에 다시 강한 타격을 날릴 수 있는 피지컬을 갖고 있죠. 여하튼 치마에프가 이긴다면 스타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UFC는 대환영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유리몸 이슈를 감안하면 많은 방어전은 힘들고 슈퍼파이터 위주로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처럼 한두 번 방어하고 체급을 올릴 수도 있죠. 그러나 치마에프가 진다면 디플래시의 장기 집권은 거의 확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치마에프 정도뿐이기 때문이죠. 이마보크나 보알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아직 무게감이 부족합니다. 또한 디플래시가 이긴다면 UFC에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트 헤비급 도전도 충분히 명분이 생기죠. 다만 그의 성실한 성격을 보면 아마 미들급에서 방어전을 몇 차례 더한 후 체급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누가 이기든 미들급은 한동안 확실히 흥미로운 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새 얼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다음 매치업들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과연 디플래시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치마에프는 드디어 왕자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